노벨 경제학상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1990년 포트폴리오 이론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 연기금, 외환 보유액의 투자 패턴을 결정했습니다. 2013년 효율적 시장 가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ETF는 급성장합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분산 투자를 말합니다.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의 특징은 내용 자체가 아주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 화학 의학상의 내용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노벨 경제학상은 내용 자체가 상식 수준입니다. 노벨상을 주는 이유는 분산 투자를 수학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1980년대부터 전 세계 연기금 규모는 커지게 됩니다. 1980년 레이건이 당선이 되고 신자유주의는 시작됩니다. 개인들의 소비할 자유는 시작됩니다. 미국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 증시 역시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세율을 인하했다는 것은 국가가 노후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연기금으로 돈은 쌓이게 됩니다. 개인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연기금이 대신 돈을 모으게 됩니다. 연기금이 개인들의 돈을 가지고 가면 경기는 급속하게 침체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은 풍족합니다. 금융시장은 화랑장이지만 실물시장은 돈이 없습니다. 세율이 높았을 때에는 돈들이 실물시장에만 있었습니다. 세율이 낮아지고 돈들이 금융시장으로 빠지면서 실물시장은 침체됩니다. 이때 실물시장에 돈을 공급한 것이 부채의 화폐화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고 연준이 이를 인수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가 미국 국채를 매입해 주었죠. 다른 나라가 국채를 매입해 주면서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는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것을 쌍둥이 적자라고 하죠. 미국은 부채의 화폐화로 ME는 1981년 이후 10년 동안 2배 증가합니다. 미국의 통화량이 증가한 이유는 연기금 때문입니다. 연기금이 실물시장에 쓰여야 하는 자본을 가지고 가면서 실물시장은 침체되고 실물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자본을 투입하려고 하다 보니 정부 부채는 늘어나게 됩니다. 연기금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서 연기금이 대표적으로 매입하는 자산은 주식과 채권입니다. 대체 자산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합니다. 전 세계 연기금과 외환 보유액의 기본적인 룰은 있습니다. 금문을 매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문을 매입하면 금값은 폭등합니다. 이것은 달러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은 연기금, 외환 보유액이 매입하지 않습니다. 가장 잘못된 상식은 금리가 하락하면 금값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1980년 금값이 고점을 찍고 2000년까지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1980년부터 금리는 계속 하락했죠. 금리 하락과 금값 하락은 동시에 진행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와 관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금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은 금값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값은 1980년 폭등 이후 2011년 폭등합니다. 2011년은 중국이 은을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금보다는 상승률이 약합니다. 유가는 박스권입니다. 유가는 오히려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언급한 내용이지만 금값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금리가 아니라 중앙은행의 금 매입입니다. 금값을 보면 2004년 금 ETF 출시로 급등하고 2009년 이후에는 중국이 금을 본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상승합니다. 1980년 이후 금값 하락의 원인은 중앙은행의 금 매도에 있습니다. 친미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금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공산권 국가들만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2월 스위프트 제재 이후 러시아의 금 매입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는 달러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생명을 부여한 주체는 미국입니다. 2013년 버냉키부터 연준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개인들이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 연준 의장이 인정을 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서구권 자금이 금보다는 비트코인에 몰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비트코인은 서구권에서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비트코인 상승 역시 금가격 상승 영향입니다. 금가격이 상승한다는 의미는 금가격 상승보다는 죗값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때 달러가 2배 늘어났기 때문에 금값이 달러 기준으로 상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트코인도 상승이라는 표현보다는 달러 가치 하락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구리 유가는 왜 상승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보관 비용 때문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보관이 가능하지만 구리 유가는 보관이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 매입을 꺼리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금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란은행에 금을 보관합니다. 실물을 보유하지 않는 금 투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 시 영국이 우리나라에게 금을 줄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KRX 금 투자 역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는 이유와 유사하죠. 전쟁 시 금이 필요하고 이 금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KRX 금 투자는 게임머니와 같습니다. 금이나 비트코인의 경우 실물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 가격은 냉전이 지속이 될수록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22년 2월 미국이 러시아에 스위프트 제재하면서 금값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고금리에도 금값은 급등합니다. 금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인 비트코인도 따라서 상승합니다. 냉전이 지속이 되는 한 금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값의 핵심 요소는 중앙은행의 금매입입니다.